끈적한 피, 막힌 혈관. 바로 여기서 모든 위험이 시작됩니다. 무섭게도 혈관 속 기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뇌로 가는 핏줄이 막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30년 넘게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을 상담하고 관찰하며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고지혈증이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검사도 안 받다가 뒤늦게 확인했을 땐 혈관이 이미 70% 이상 막혀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혈관은 이미 위험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 넘으셨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가요? 손끝이나 발끝이 찌릿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신가요? 그게 바로 끈적한 피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제가 혈관 연구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혈관이 80% 가까이 막혀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말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막상 검사해보면 혈관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 하나씩만 실천해도 피는 맑아지고 혈관은 뻥 뚫립니다. 놀랍게도 단 3가지 음식만 바꿔도 이 위험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셨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혈관 속 기름을 싹 걷어내는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수천 명을 상담하며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치료 없이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따라 하신 분들은 3개월 만에 혈관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손발 저림이나 두통 같은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음식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어제 오전에 68세 이순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리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찬 것 같아요. 하시더군요. 저는 이순자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순자님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큰 불편함도 없었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자세히 여쭤보니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고 손끝 발끝이 가끔 찌릿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순자님께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동맥이 약 65%나 막혀 있었어요. 본인이 전혀 모르고 지내는 동안 혈관이 이미 위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이순자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아픈 느낌이 없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예요. 저는 이순자님께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죠. 이대로 두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혈관이 65% 막혔다는 건 언제 완전히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순자님은 제 말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제가 권고한 대로 등푸른 생선과 양파, 달걀 흰자를 식단에 넣기 시작하셨고 매일 조금씩 걸으며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음식만 바꿔서 혈관이 좋아질까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손발 저림이 조금씩 줄는 게 느껴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머리가 덜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막혀있던 혈관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이순자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이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히 넘기면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어지럼증, 숨참 이런 증상들이 그냥 나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세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혈관을 망가뜨리는 5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가장 먼저 끈적한 혈액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기름처럼 쌓이기 시작해서 막힘을 유발합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에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김정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손발이 저리고 솜이 찼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다가 나중에 검사해보니 경동맥 협착이 65%였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벽에 계속 쌓인 거죠. 이걸 막으려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셔야 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과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방식입니다. 생선을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찢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자주 멍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끈적한 혈액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손발 끝까지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경직 문제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력이 없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류가 저하됩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님도 계단 오를 때 숨이 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하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상에서 걷기, 스트레칭 목과 어깨 근육 풀기를 습관화하시면 혈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목과 어깨를 자주 풀어주면 내려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운동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셨던 적 있으신가요?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뻣뻣하셨나요? 그렇다면 혈관 경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방치하면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심장로 무리가 갑니다. 세 번째는 혈관벽 손상과 기름 찌꺼기 축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염증을 일으켜서 플라크를 만들어요. 이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동맥 내 플라크가 50% 이상이면 심혈관 이벤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플라크는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커져서 결국엔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김정수님이 초기 단계였지만 방치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플라크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혈관벽이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고 염증이 있으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양파가 정말 좋아요. 양파의 퀘르세틴과 유황화물이 산화를 막아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양파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양파를 생으로 드실 때 위장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인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양파 섭취량을 조심해야 해요. 양파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양파나 마늘을 꾸준히 식사에 넣고 계셨나요? 안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양파는 정말 강력한 혈관 보호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나쁜 음식의 반복 섭취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봉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자, 마가린, 튀김 이런 가볍게 먹는 간식이 사실 혈관은 큰 부담이에요. 특히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정말 위험합니다. 포화 지방으로 과하게 먹으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당도 과하게 먹으면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 혈관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간식, 튀김류, 라면이나 국물 요리 같은 건 가급적 피하시고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한 끼부터 대체하는 방법도 좋아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평소 과자나 튀김을 자주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줄여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심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목과 어깨 스트레칭, 스트레스 관리, 숙면 이런 것들이 혈관에 정말 결정적이에요. 매일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순자님이 식사 후 산책을 시작하면서 숨찬 증상이 점차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걷기는 정말 강력한 혈관 운동이에요.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도 안정됩니다. 수분도 정말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마셔야 혈액 농도가 적정하게 유지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목과 어깨를 자주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으로 움직여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심호흡이나 명상,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을 낮춰서 숙면을 취하세요. 잠을 잘 자야 혈관도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식사 뒤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근데 심장이 약하거나 관절이 불편한 분은 걷기 전에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 한 주에 하루라도 30분 이상 걷기 하신 날이 있었나요? 없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만큼 쉽고 효과적인 혈관 운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끈적한 혈액, 딱딱한 혈관, 혈관벽 손상, 나쁜 음식, 무심한 생활 습관, 이 5가지만 잘 관리하셔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혈관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아침 식사 직후에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겁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특히 EPA와 대해 성분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벽을 청소해줘요.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오메가3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염증도 줄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생선을 과다하게 드시면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으니까 주 2회에서 3회 정도 적당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해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아침에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으로 시작해보세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이런 생선들이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참치, 연어도 좋고요. 조리는 찌거나 굽거나 조림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니까 절대 튀기지 마세요. 간은 되도록 싱겁게 하시고 양념은 간장보다는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 주 식단에 생선 한 번이라도 넣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는 양파즙이나 양파 요리로 혈관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과 유황화물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고 혈액 점도를 낮춰줘요. 양파는 정말 천연 혈관 청소부예요.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만드는 건데 양파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유황화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양파 하나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가 약하신 분은 양파를 생으로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익힌 양파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익혀도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양파즙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15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유황화물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약불에서 20분간 끓여주세요. 너무 센 불로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약불로 천천히 끓이는 게 좋아요. 다 끓여시면 식혀서 꿀 한 숟가락 넣어서 아침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은 양파즙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맛이 동 낯설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는 달걀 흰자 중심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달걀 흰자는 고단백 저지방 무레스테로 식품이에요. 그리고 간의 지방 대사를 도와줍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흰자에는 전혀 없어요.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재생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근데 기름에 굽거나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흰자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샐러드의 삶은 흰자 2개를 추가하거나 흰자 계란찜으로 바꿔서 드셔보세요. 계란찜 만들 때는 흰자만 분리해서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찌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으시고 채소를 듬뿍 넣으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버섯 이런 걸 잘게 썰어서 같이 찌면 정말 맛있어요. 이번 주 아침부터 흰자 식사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본입니다. 네 번째는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나트륨, 설탕 섭취는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요.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간식 하루 한 번을 채소나 생선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이나 사과 한 개로 바꿔보세요.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고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이 좋아요. 과자는 트랜스 지방과 설탕이 많아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튀김도 가급적 피하시고 대신 찜이나 구이로 드세요. 튀김은 기름을 많이 흡수해서 칼로리도 높고 트랜스 지방도 생길 수 있어요. 찜이나 구는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이나 국물 요리도 나트륨이 많으니까 자주 드시지 마세요. 국물을 다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설탕도 줄여야 해요. 단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커피나 차를 드실 때도 설탕을 빼거나 최소 위로 넣으세요. 설탕은 중성지방을 높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늘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이나 사과 한 개로 바꿔보세요. 이따 간식으로 무엇일 예정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째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리셋하는 겁니다. 걷기, 수분 섭취, 스트레칭, 숙면, 스트레스 관리가 혈관 회복에 필수예요.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시면 혈관이 정말 빠르게 좋아집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만 산책해 보세요.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지 말고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10분이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일 하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심호해 보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점심 먹기 전에 물 1컵, 저녁 먹기 전에 물 1컵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도 꼭 하세요. 장시간 앉아 계시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내로 가는 혈류가 나빠져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운동 전에 심장이나 관절 상태가 걱정되시면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깨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생선한 도막, 양파즙 한 잔, 달걀 흰자 섭취, 나쁜 음식 줄이기, 생활습관 리셋이 5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3개월 안에 혈관 상태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처음부터 다 하기 어려우시면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혈관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과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 및 생활 습관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잘못된 상식대로 그냥 나이타하고 넘기면 혈관 속엔 언제든지 플라크가 쌓이고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어지럼증, 숨참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요.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면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만 실천하면 3개월 안에 혈관 상태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만약 그대로 두신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발 상황이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어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어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완전히 막혀서 쓰러지는 겁니다. 뇌졸중이 오면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심근경색이 오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면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점심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본인도 가족들도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건 후유증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빨리 대처해도 마비가 남을 수 있어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혼자 할 수 없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져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혈관 청소가 시작됩니다. 등푸른 생선, 양파, 달걀 흰자의 3가지만 꾸준히 드시고 나쁜 음식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수개월 안에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순자님이나 김정수님처럼 3개월 만에 혈관 수치가 좋아지고 증상이 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손발 저림이 없어지고 수참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세요. 검사 수치도 확실히 개선됩니다.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판력이 좋아져요. 이런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이번 주에 생선 한 끼와 양파즙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고등어 한 토막과 양파즙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선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양파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조리도 어렵지 않아요. 생선은 찌거나 구우면 되고 양파는 끓여서 즙을 내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걀 흰자도 잊지 마세요.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흰자 2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나쁜 음식 줄이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과자 한 봉지 대신 사과 1개, 튀김 한 접시 대신 찜요리 1그릇.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끼씩만 바꿔도 1년이면 52끼가 박혀요. 생활 습관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0번 산책, 잠들기 전 5분 심호흡, 물 1컵 마시기 이 3가지만 해도 정말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10분 산책은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혈관 건강관리도 침대에 누워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물 1컵을 마시는 것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혈관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예방과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나 생선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조절 전에 꼭 상담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데 약을 그대로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단이 바뀌면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고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세요. 5분 걷기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운동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본인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하다 다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셋째,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생선이나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른 대체 식품을 선택하세요. 무리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본인 체질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너무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평생 먹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하다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많은 분들이 증명했습니다. 70대, 80대에도 혈관이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우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손발 저림도 없으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오늘 한 끼, 오늘 한 걸음이 모여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영상에서는 혈관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추가 습관 7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본 실천법에 더해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법, 수면 질 향상 방법, 혈관에 좋은 추가 식품, 효과적인 운동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여러분 혈관이 맑아지고 피가 깨끗해지고 뇌가 맑아지는 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3개월 후 검사를 받으면 분명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오늘 영상을 다시 보면서 동기를 얻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지금부터 실천할 계획을 적어주세요.
여러분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